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이 처참합니다. 안 돼도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기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한 뒤에 지원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어느 정도길래 아우성일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율, 폐업률, 그리고 대위 변제율까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의구점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속 시원하게 풀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여정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요, 일개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방송에 나가서 이름 걸고 평론하는 평론가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절대로 일개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듣고선 흘려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가 급합니다. 자, 1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빚 갚을 여력 없어. 4월 소상공인 대위변제 역대 최대. 대위변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대출 못 갚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은행에 못 갚으면 여러분을 보증선 기관, 뭐야? 보증재단 중앙회, 신용신보중앙회, 그쵸? 지역보증재단, 이런 데서 여러분 대신해서 대출을 대위변제해 준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못 갚은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역대 최대래요. 얼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역대 최대랍니다. 자, 대위변제가 못 갚으니까. 자, 또 하나 가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1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연체율이 뭐예요?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일부러 못 갚겠습니까? 아니죠.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54%로 올라섰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그때와 비교하면은요, 3배 이상 치솟은 거고요. 뭐가 연체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체율이 또 오른 겁니다. 연체율이요, 못 갚는 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서울시 자료 가볼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가요, 1분기에 5,9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해 동기 대비 2.9% 늘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처음으로 폐업률이요, 4%대로 진입을 했대요. 4년 만에. 4년 만에 처음으로 4%.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폐업률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여러분, 대출이 좀 나오면 살 것 같다라고 하지만 대출 안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도가 다 찼어요.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F 대출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PF 대출 끝난 게 아니라고. PF 대출 리스크로요, 저축은행 등 이런 이금융권에서 뭐래요? 여신관리 나서고 있거든요. 부실해지면 안 되니까. 이걸 까딱하다간 저축은행 무너지니까 여신이 뭡니까? 대출.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어요.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8조 4천억 원이었는데 1년 전 23조 4천억 원보다 5조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 대출이 1년 전에는 23조 원 정도 됐었다가 지금 여신관리 나섰죠? 대출 안 나오죠? 18조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5조 원가량 준 거예요. 그만큼 소상공인 분들이 돈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출 안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1금융권에서 안 되면 2금융권 가잖아요.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 갔는데 2금융권 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경기가 완전 다운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고금리 상태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막 악순환이에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은 돈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소비자가 돈을 안 내요? 직업을 안 엽니다. 돈이 없죠? 그러면 좀 버텨야지. 그럼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오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 소상공인 잘못인가요?
경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 말은. PF 연대보증 결국 폭탄으로. 자, 1시간 전 뉴스입니다. PF 대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겠죠? 자, PF 결국 폭탄으로 줄도산 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건설사 줄도산 예고입니다. 저축은행 9곳 신용등급 뚝 부동산 PF 직격탄. 저축은행 안 좋아요. 안 나옵니다. 이제 저축은행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저축은행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9곳 신용등급 뚝이라는데 물론 전체 저축은행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야. 동거할 데가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뭡니까? 대책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대책을. 한시가 급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우리 한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망한 다음에 대책이 나오면 무슨 소리냐.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개 유튜버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일개 유튜버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평론가 입장에서도 심각하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계속 얘기합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가장 힘드신 분들이 누군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희망적인 게 오늘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 기관들이 이 채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확실히 들었거든요. 네, 기관들, 정부 기관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정님께서 댓글에다가 야당은 좀 듣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는 들었던 얘기는 그 정부의 정책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기관에서 듣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 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지금 이 대책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채널은 정치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욕할 이유도 없어요. 뭘 욕을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말려 주셔야 돼.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여기는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정책적 얘기하는데요. 정책.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안 되자고 누굴 비방하거나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현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현실 어렵잖아요. 이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세요. 여러분 힘을 더 몰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좀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 이런 말씀 하세요. 여정님 조금 더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여정님께서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이런 민초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민들의 얘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위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더 목소리 높여주세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네, 더 하고 있어요. 저도 할 때마다 얘기하고요. 방송 나갈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제가 여러분께 뭘 해달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날 것 그대로 들려주셔야 돼요. 나 이런 상황이다.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공감하는 댓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저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준다는 표현이 아시죠? 무슨 제가 여기 채널에다 대해서 뭐죠? 그거? 슈퍼땡스? 그런 일반 유튜버들처럼 슈퍼땡스를 달라고 합니까? 뭘 후원해 달라고 합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을 모아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빠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거죠.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핏줄이 끊기는 거거든요. 동맥경화,
핏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영양분이 우리 장기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런 존재예요. 핏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과 같은 존재거든요. 막히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정님, 예? 계속 우리 여정 채널 보면서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 채널 안에서 목소리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나요. 그죠? 지금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좀만 더 버티시고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우린 여기서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다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죠? 동질성 있고 서로 의지하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여정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린 가족이에요.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 아시겠죠? 항상 응원해 드려요.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